여기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백화점에 들렀다가 지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쓰러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 그녀는 한국인들이 쓰러진 자신에게 일삼은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마리암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평범하게만 보이는 저지만 저는 현재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났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제 악몽 같던 삶은 한국이 구원해주게 되었고 저는 늘 한국만 떠올리면 눈물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의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일단 저는 뇌전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탓에 평생을 집안에서만 갇혀 살아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뇌전증이라는 병은 언제 어디서 쓰러져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는 병이고 이 말은 만약 제가 까딱해서 잘못된 곳으로 쓰러진다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야 저는 나름 외출도 하곤 했어요. 제가 원래부터 병이 그렇게 심했던 건 아니고 발작은 그저 간헐적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던 중 발작이 시작되었고 재수없게도 저는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모든 상황이 변하고 말았죠. 운전자는 쓰러진 저를 거의 칠 뻔했고 가까스로 차를 멈춘 뒤 제 몸속에 늘 품고 있던 부모님의 비상 연락망에 연락을 취하며 도로에 쓰러진 저 때문에 급정거로 사고를 낼 뻔했으니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장애인인 저를 밖에 함부로 나돌아 다니게 해도 되는 거냐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집안에서만 키우라며 모진 독설을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때부터 집에만 틀어박혀 생활하게 되었죠. 물론 부모님은 그러한 운전자의 무지막지한 욕설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가 차도 쪽으로 쓰러졌던 건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그저 제가 걱정돼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동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밖으로 나설 수 있었지만 일이 무척이나 바쁘셨던 부모님은 통시간이 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집 밖을 통 나서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저는 더욱 심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또 빈도도 훨씬 늘어났어요. 그야말로 저를 지키려던 부모님의 선택은 오히려 저를 망친 거였죠. 그리고 이제는 발작이 심해서 정말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약도 통듣지를 않아서 저는 제 증세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듯 숨막히는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 저는 제 인생을 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으로 가는 거였죠. 제가 일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 비참한 감금의 삶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BTS였는데 일본에서 BTS 콘서트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이건 분명 미친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하나도 없던 제가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일본으로 간다니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대로 집안에 갇혀서만 사는 건 죄수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는 애초에 BTS와 K-팝이 아니었다면 우울증으로 인해 진작 삶을 스스로 끝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거였어요. 당연히 반대할 것이 뻔했던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죠. 저는 부모님께 받은 용돈 등 꽤나 오랫동안 돈을 모았고 그렇게 편지 한 통만을 남겨두고 곧바로 일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일본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저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들며 그간의 우울하고 패배적인 생각이 전부 싹 달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일본의 번화가 거리를 걸으며 자유인의 기분을 만끽해보자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너무도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파들이 즐비해 있는 일본 번화가에서 그만 엄청난 긴장감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번화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뇌전증 증세가 도져 그 자리에서 쓰러진 채 발작을 해버렸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쓰러졌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그저 눈을 감았다 떠보니 쓰러졌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 얼굴에 상처가 생겨 있었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점은 수많은 일본인들이 번화가를 지나고 있었음에도 그들 중 단 한 명조차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본인들은 쓰러진 저를 마치 길바닥의 돌멩이 취급하며 아예 투명인간으로 여길 뿐이었죠.
저는 이러한 일본의 무정한 분위기에 정말 깜짝 놀랐고 약간의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물론 스페인도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쓰러졌다가 깨어나면 최소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거나 혹은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부축 정도는 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스페인보다도 훨씬 더 삭막하고 차가운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근처의 CCTV를 통해 제가 쓰러졌을 때의 모습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뇌전증 환자들은 자신이 발작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아야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근처의 일본인 상점 주인들은 다들 친절한 표정과는 다른 냉혹한 태도를 보이며 CCTV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당신에게 CCTV를 보여준다면 CCTV에 나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초상권 침해거든요. 아니, CCTV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면 도대체 일본 상점들은 CCTV를 왜 설치해둔 것이며 또 일본 내에는 CCTV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제가 쓰러졌을 때의 장면을 꼭 확인해야 했고 그렇게 일본 경찰에게 구구절절 사연을 설명하고야 경찰 대동하에 겨우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CCTV를 확인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하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CCTV 속의 일본인들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지며 발작을 이어가는 내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갔는데요. 심지어 저는 도로변 근처로 쓰러졌기에 자칫하다간 차에 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 일본인들의 극한의 개인주의의 모습에 소름마저 돋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또한 저는 지갑을 쥔 채로 이동하다가 쓰러지면서 그대로 지갑을 놓치고 말았는데 제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동안 어떤 일본인 남성은 떨어진 지갑을 그대로 발로 뻥 차버렸고 그대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지갑을 보낸 뒤에야 지갑을 주워가더라고요. 아마 그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는 죽기가 눈치 보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지갑을 주우려고 그런 행동을 한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쓰러진 저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듯 특정 부위에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들이대는 일본인 남성도 있었는데요. 그가 대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건 정말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더 믿기 힘든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쓰러진 저를 사이로 응급차까지 지나갔고 응급차는 쓰러진 저를 밟고 지나가지 않기 위해 방향까지 틀었을 정도니 그들은 분명 쓰러진 저를 본 셈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제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저를 지나쳐갔기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번역 앱을 통해 대체 구급차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가버리는 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보여주던 상점 주인은 일본의 응급차 원칙상 한 차량에 하나의 환자만 탈 수 있다며 로봇 같은 대답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져서 그래도 사람이 도로 쪽에 쓰러져 있는 건 충분히 위급 상황이며 응급 차량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니 그녀는 그저 원칙은 원칙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할 뿐이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넘어져서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울고 있었음에도 일본인 상점 주인은 그저 세상 친절한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는데요. 마치 자신과 이 일은 아예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소름마저 돋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그녀와 상관이 없는 일이 맞긴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냉정하고 개인주의적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이러한 소름 돋는 일본의 모습에 공포심마저 느낀 채 그렇게 BTS 콘서트까지 포기한 채 이곳에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증과 무력감을 버티며 간신히 삶을 연명했던 저였는데 이대로 폐잔병이 되어 돌아가게 된다면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제 사람을 도저히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저는 제 자신을 도움을 받을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에 그냥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인 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특히나 지갑까지 잃어버린 지금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비행기 값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가진 돈으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국가인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진작 한국에 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누구보다 좋아하고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이 세상을 떠나버렸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인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좋은 기억이 전혀 없던 스페인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바엔 차라리 한국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고 다짐한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패배감을 안고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그 즉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웸부스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곳에서 무슨 공연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부스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한국 공항에서는 노인과 아이, 장애인 등의 노약자를 동반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워치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워치에는 건강 상태 및 GPS 추적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실종 등의 유사시 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고가의 최첨단 스마트워치를 그저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기에 저는 아무래도 한국도 일본처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마치 일본인들이 겉과 속이 달랐듯이 한국도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어떻게든 외국인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했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익도 없이 남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저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온 한국이었기에 이러한 스마트워치 따위는 아무래도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던 한국인 직원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은 이 스마트워치가 꼭 필요해 보이는군요. 현재 한국의 AI 기술력은 의료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까지 주도하고 있는 상태고, 첨단 바이오 센서가 장착된 이 스마트워치는 심박수, 산소 수준, 뇌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이나 바이탈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같은 발작 상황을 감지하며 그 즉시 지역 의료진이나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긴급 알림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에는 GPS 추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도움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 스마트워치만 있다면 당신은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녀가 도대체 저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뜬금없이 배려를 받은 이러한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도저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저였기에 그저 제가 지병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며 표정을 찡그리며 쏘아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깜짝 놀랄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많은 흉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이런 흉터들은 보통 예기치 못한 발작을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주로 갖고 있거든요. 당신의 흉터들은 전부 얼굴을 보호할 틈도 없이 넘어지면서 생겼겠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굳이 스마트워치가 아니더라도 모든 한국인들은 당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예상치도 못한 말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스페인에서나 일본에서나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며 헌신짝 취급이나 당하기 일쑤였는데 어쩌면 한국에서는 이런저라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의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며 삶을 포기하러 한국에 왔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렇게 황급히 스마트워치를 챙겨서 도망치듯 공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소로 향하기로 했죠. 역시나 한국은 조그마한 스마트워치에도 최첨단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기술 강국답게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지하철에조차 특별한 기술력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일단 저는 계획에도 없던 한국에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하나도 숙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하철 역사 한복판에 있는 키오스크에 접근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은 그저 엔터테인먼트 강국만이 아닌 스페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였구나 싶어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다국어 서비스 키오스크를 이용해 1분 만에 지하철 티켓 발권을 마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는 목적지역까지의 예상 이동 시간과 역 시설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키오스크는 제가 탈 열차의 현재 승객 밀도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게 권장사항을 조정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붐비는 곳에 있으면 발작 상태가 더욱 악화되므로 저는 AI 키오스크가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승객 숫자가 원활할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놀랍도록 세심한 맞춤형 인프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러한 스페인에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AI 키오스크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이리저리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키오스크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시범 운영하는 정책을 소개한다며 영무실로 오라는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영무실에 도착하니 한국인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현재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다국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게 웬 이어폰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이 이어폰은 시끄러운 열차 소음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하철 안내방송이 영어로 송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 각종 안내방송을 설정된 언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러한 다국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그저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의 관광을 즐기다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할 경우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이 이어폰은 한국어를 이어폰 착용자의 모국어로 자동으로 번역해 줄 거라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건네더군요. 저는 일본에서 엄청난 피해의식만을 얻어온 터라 처음에는 그저 이 한국인이 외국인인 저를 놀리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22세기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기술을 한국이 벌써 개발했을 리는 없었고, 이 최첨단 이어폰은 그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반납은 지하철역 아무 곳에서 하면 된다고 했기에 더더욱 말이 안 돼 보였거든요. 이런 이어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도 모자라 분실 및 도난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대여 방식은 그야말로 제발 이 이어폰을 훔쳐가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범죄의 행위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국가인지 한국인 영무원은 너무나도 여유만만한 태도로 제게 이어폰을 건넸고, 실제로 저는 이어폰을 착용하자마자 한국인 영무원의 한국어를 곧바로 스페인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깜짝 놀라는 한편 제가 한국에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싶어 어색함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제가 더욱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를 제공했고, 이러한 한국의 따뜻한 배려를 받다 보니 어쩌면 이런저라도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닌 어쩌면 인생은 더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차한 지하철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스페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은 우범지대로 여겨지고 있고, 따라서 지하철과 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백화점은 범죄의 우려로 인해 부촌의 안전지대에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도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모든 백화점에서는 총을 든 경비원이 건물을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떡하니 백화점이 위치해 있었고, 이곳을 지키는 별도의 경비원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건 그만큼 한국은 안전한 국가라는 뜻이었기에 저는 알면 알수록 대단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한국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기심에 들어가 본 한국의 백화점에서 저는 그 즉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의 백화점에 들어감과 동시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제 발작 증세를 촉진하고 말았고, 결국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 눈을 뜨게 된 저는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마자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라면 저는 차갑고 딱딱한 바닥을 뒹굴어야 했지만 저는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깨어났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설마 제가 쓰러짐과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늘나라라도 오게 되었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처음 겪어보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완전히 차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웬 병원 침대에서 일어난 거였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백화점에서 쓰러졌고 뇌전증의 발작 증세는 그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짧은 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당황한 제가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도 전에 한국인 의사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외견상 다친 부위는 없는 것 같지만 CCTV를 통해 정확한 부상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적인 소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뭔가 CCTV를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알 수 없는 직감이 들었고, 그렇게 일본에서의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무릅쓰고 직접 CCTV실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저는 현재 백화점 건물 내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된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어떻게 백화점에 병원 시설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이건 열악한 병원 인프라 때문에 빠른 응급조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스페인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놀라움도 잠시, 저는 CCTV실에 도착한 뒤 제가 쓰러졌던 장면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근처의 한국인 쇼핑객들은 제가 넘어지는 것을 즉시 발견하고 주저없이 저를 돕기 위해 움직였는데요. 일단 저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제가 쓰러지는 장면을 모두 목격한 젊은 남성은 저를 조심스럽게 눕혔고 이내 제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시작할 경우 압박이 되지 않도록 허리띠를 풀거나 꽉 끼는 옷을 벗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나 뇌전증 환자에게 인공호흡이나 무리한 조치는 필요가 없기에 그는 완벽한 조치를 취한 셈이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인 가수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보고 한국은 징병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군대에 다녀오는 한국 남자들의 특성상 이러한 응급조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모양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제가 뇌전증으로 인해 쓰러졌다는 정보를 알림을 통해 알려주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제공하고 있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 남성은 스마트워치는 볼 필요도 없다는 듯 놀랍도록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저를 위한 헌신을 보여주었고, 정말로 공항 직원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굳이 스마트워치가 아니더라도 저를 위해 발 뻗고 나서주는 놀라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국인 시민들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긴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둔 한 여성도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압도당하지 않도록 공간을 제공했거든요. 또 다른 고객은 제가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체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이 입던 재킷으로 저를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떨어뜨렸음에도 어떤 한국인 남성은 혼란 속에서도 그러한 스마트폰을 훔쳐가기는커녕 그대로 집어들어 제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주었는데요. 이건 분명 일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었고, 또 제가 발작을 시작하자마자 5초도 안 되어 일어난 일들이었기에 저는 그저 처음 겪어보는 이러한 호의에 눈시울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남들의 호의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조치를 취한 지 3분도 안 되어 웬 전문적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이들은 백화점 응급팀이었고, 제가 쓰러지자마자 백화점 내에 있는 AI CCTV는 이상행동을 곧바로 포착하고 대응팀에 알림을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분명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므로 한국의 AI CCTV는 이러한 이상행동을 포착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AI 기술을 이용해 도난 등의 범죄를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저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 덕분에 이번에도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이들은 제 스마트워치의 알림을 확인하더니 제가 뇌전증 환자인 것을 파악한 후 곧바로 위층에 있는 병원으로 호송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빠른 대응에 더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짧은 발작 시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깨어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CCTV를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후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우는 난생 처음 겪어봤으며 일본은 그렇다 쳐도 저는 조국인 스페인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일 뿐인 제게 헌신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고 심지어 그렇게나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도 그저 전문 인력이 도착함과 동시에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 그대로 하나같이 제가 할 길을 가버리다니 이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작 발작으로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지만 탈진으로 인해 병원으로 다시 이송되었을 만큼 한국은 모든 것을 끝내러 온 제게 희망을 보여주었고 이 희망은 제가 요청해서 얻은 것도 아닌 그저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얻었기에 더욱 값졌어요. 그렇게 저는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소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한국이야말로 제가 묻혀야 할 곳임을 확신했고 어쩌면 저는 한국에서 정말 기대조차 안 했던 기적을 겪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한국에서 머물게 되면서 그동안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악화되기만 했던 뇌전증 증세가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동안 언제 발작을 일으킬까 항상 노심초사하며 살았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기술력과 선진적인 시민의식 덕분에 저는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든 말든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살았기에 오히려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가짐은 병세의 호전을 가져온 모양이었어요.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인프라를 가진 국가로 저는 눈만 돌리면 수준급의 실력을 자랑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의 약국들도 즐비해 있었기에 저는 스페인에서와는 달리 늘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욱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며 전문적인 진료와 처방까지 받으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낼수록 발작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지금은 거의 완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는 전문적인 소견까지 들을 수 있었죠. 아무래도 뇌전증 치료에는 약 먹는 양과 주기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영향도 매우 중요하기에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삶을 포기하러 온 한국에서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겪고 완전히 변화한 제 자신이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는 상태며 심적으로 붕괴 상태에 이르렀던 저를 다시 부활하게 해준 한국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저는 지금의 최고로 만족스러운 삶을 선사해준 한국에 더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